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유럽 축구는 구단 중심의 팬덤 문화가 강력하죠. 가끔은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올림피크 리옹의 프랑스컵 결승전 당일 팬들이 고속도로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프랑스 한 고속도로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고가 크게 난 걸까요? 차들이 역주행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집단으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 5월 25일 올림피크 리옹과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컵 결승전이 있던 날 양팀 팬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일어난 겁니다. 축구 결승전 경기를 불과 2시간이 앞두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상대팀 팬들이 서로의 버스를 공격한 겁니다. 버스에 연막탄을 던지고 불을 질러서 약 30명이 다치고 버스 넉 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 이날 프랑스컵 결승전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난동 부리는 팬들을 일명 훌리건이라고 하잖아요. 축구 선수나 구단도 이런 훌리건들 그리 반갑지 않을 것 같죠?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은 그리스 아테네 교회에 위치한 불리 아그메니 호수입니다. 1년 내내 22도에서 29도의 수온을 유지하는 천연 수영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계 절벽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높이만 무려 27m. 이게 올림픽 다이빙 플랫폼 높이의 3배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세계적인 다이빙 선수들이 참가해서 멋진 다이빙 기술을 뽐냈습니다. 올해는 남자부에선 작년에 챔피언이었던 루마니아 출신의 콘스탄틴 포포비치가, 여자부에선 작년 준우승자인 캐나다 출신의 몰리 칼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부는 15주년, 여자부는 10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경기는 보스턴에서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코이아 국립공원입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높이 약 84m입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제너럴 셔먼 나무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가 오늘 사람으로 치면은 건강검진을 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최근 나무 껍질 딱정벌레가 급속하게 번지면서 나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정벌레가 나무 속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큰 나무들을 쓰러지게까지 한다는데요. On the whole, it seems to be a very healthy tree that's able to defend off any beetle attack. 제너럴 셔먼의 수령은 약 2,500년. 그동안 산불 위기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까지 온갖 풍파를 다 겪었을 텐데 아직도 제너럴 셔먼 건강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지구상에 살아있는 가장 큰 나무라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셀프 주유소에서 혼자 주유하는 것만큼 버거운 일이 없죠. 어디가 주유구 버튼이고 또 어떤 유족을 선택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석유 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알아서 척척 주유해주는 AI 기술이 도입된 주유소가 첫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한 주유소입니다. 멀리서 보기엔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주유기기에 로봇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First robotic fueling arm in the region, powered by AI and computer vision. The arm will recognize the car and will fill based on his request. 주유소에 차량이 진입하면 AI가 차량 유종을 인식해서 주유하게 되고 미리 등록된 카드나 계좌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 운전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손님뿐 아니라 주유소 직원의 일선도 줄어들겠죠.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파리 개선문이 보이는 샹젤리제 거리에 거대한 식탁보가 깔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탁보가 깔린 곳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데요. 소풍에 먹을거리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소풍 바구니를 나눠줬는데요. 여기를 보면 샌드위치, 쿠키, 그리고 프랑스니까 바게트는 필수겠죠? I mean, since the Olympics are coming up very soon, I think it's a very meaningful event to be here, really, and just to enjoy the vibe of Paris. Yeah. So it's a really good surprise, and we're glad to be here. 이 행사의 목적은 값비싼 부티크와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샹젤리제가 쇼핑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파리시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 파리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족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샹젤리제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미 원숭이 등 뒤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새끼 원숭이 2마리 보이시나요?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아기 검은 여우 원숭이입니다. 이들은 성별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각자의 생김새도 다릅니다. O tyle fajnie, że jest to chłopiec i dziewczynka. One się różnią w ubarwieniu. Chłopcy są czarni, dziewczynki takie brązowe z białymi uszkami. 여우 원숭이는 돌출된 주둥이와 긴 꼬리가 여우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산림 벌채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인데요. 이 동물원은 쌍둥이의 탄생으로 총 6마리의 검은 여우 원숭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동물원은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온라인 공모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파란색의 귀엽는 고양이, 일본의 장수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캐릭터죠. 이 도라에몽이 세계 최초로 홍콩에서 드론쇼를 열어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지구촌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홍콩 도심에 일본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 떴습니다. 다양한 표정, 다양한 자세의 도라에몽 풍선과 조각 수십 개가 공원에 설치돼 홍콩 시민들은 사진 찍기에 바쁜데요. 도라에몽은 오랜 기간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장수 캐릭터입니다. Actually, we watch Doraemon, when we go up, right? And everyone love it. So, this character was going up with us all the time in the last, I believe, last 60 years. 이번 전시는 7월에 열릴 100% 도라에몽 앤 프렌즈 투어 홍보를 위해 마련했는데 홍콩에서 도라에몽의 인기가 어떤지 실감케 했습니다. 밤에는 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야경으로 아름다운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드론이 올라가더니 도라에몽 캐릭터가 펼쳐집니다. 도라에몽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성우의 더빙이 함께 나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데요. 举办多一些像这样子的活动啦，让香港的市民啦开心一点。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도라에몽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드론쇼로 드론 1000대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라에몽 특별 전시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이 나라의 국목인 가프나무 모양의 전구 3000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들 태양광을 이용해 불이 들어오는 전구라고 하는데요. 전구 옆에는 태양광 전지판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모두 손수 제작된 거라고 하네요. And what we did to bring this tree to life is we used the schools under the Alpha Tame Education Foundation, so Dera International School and Universal American School, to create the 3,000 solar lanterns that you actually see behind me. 이들이 태양광 전구를 만들고 설치한 이유 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밤이 되고 나무에 불이 들어오니 두바이 도시가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데요. This is a brand new record title. They were set 2,000 light bulbs which had to stay lit for 5 minutes. They achieved 3,000, which is incredible. 이들은 기네스 기록을 달성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전구들을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필리핀 마을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요양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 28만 원의 저렴한 가격과 편의시설로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년 요양원은 중국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탕핑을 즐기고자 찾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파이어족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탕핑족은 구직을 포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는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 니토리 홀딩스, 아사히 맥주,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 도호쿠 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8월부터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합니다.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높인 아사히 맥주는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도 촉탁 재고용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했습니다. 일본 재계는 시니어 사원 고용 확대 흐름에 맞춰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일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수출 1위 국가인 브라질이 기상악화 피해를 본 데다 감귤나무에 치명적인 황룡병까지 번지면서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뉴욕 IC 선물거래소에서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4.92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은 세계 2위 오렌지 생산국인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친 2022년 말 이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도 매우 안 좋아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오렌지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오렌지 주스 산업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스 업체는 일반적으로 지난 시즌의 냉동 오렌지 주스를 최근 수확해 만든 오렌지와 혼합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더 강한 만다린으로 주스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의 콘서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관객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 연예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캘리포니아 잉그루드에서 열린 마돈나 콘서트를 관람한 저스틴 리펠레스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당일 콘서트 관객들이 마돈나와 공연 주최 측에 기만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연이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시작됐고 마돈나가 무대에 오른 뒤에는 공연장의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해서 더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돈나는 명백한 립싱크로 공연을 해서 비싼 티켓값을 치른 관객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돈나와 함께 춤을 추는 공연자들을 거론하며 무대에서 성행위를 모방하고 가슴을 드러낸 여성들을 보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을 덥고 불편한 공연장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도록 강요하고 음란물에 노출되게 한 것은 팬들에 대한 마돈나의 무례함을 증명한다며 마치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톡톡이었습니다.